반갑습니다. 초록배낭의 한상봉 강사입니다. 우리 지금 고대 역사 정리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앞에서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를 정리했고, 오늘은 7세기를 정리할 겁니다. 7세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보면요.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로 근초광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로서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죠. 6세기는 신라 전성기, 진흥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세기인데 7세기는 두 가지 주제를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7세기 초반에 초중반에 우리 고구려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되는데 통일되는 순서를 가볍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면 고구려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진안강제에서 이제 6세기 때는 귀족 연합 정치로서 흐지부지 이제 정치가 그렇게 잘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세기가 되기 전 6세기 완전 끝 무렵에 58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반도 땅덩어리 옆에 있는 중국이요. 중국 대륙이 원래는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요게 하나의 왕조로 통일이 됐다는 겁니다. 수나라죠. 중국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겠죠. 통합이 됐으니까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수나라를 선제 공격을 해버려요. 거기에 이제 한 대 맞았죠. 이제 수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화가 났겠죠.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나라 문제 그리고 수나라 양제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황제가 있을 때 우리 고구려에 총 4번 쳐들어옵니다. 4번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113만 대군이 쳐들어온 적도 있고요. 다 막아냈죠, 우리 고구려가. 그 4차례의 침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유명하죠, 그죠? 수나라의 장수 중에 우중문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수나라에서, 중국에서는 또 유명한 장수죠. 이 우중문이 이끄는 수나라 특수부대 별동대 30만 대군이 우리 고구려 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을지문덕이 기지를 발휘해서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30만 대군을 몰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록으로 전해지는 게 30만 대군이 우리 고구려 쪽으로 침공을 했는데 중국으로 돌아간 군사가 2,7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뒀던 게 고구려 살수대첩이죠. 이 살수대첩과 이제 중국 수나라 내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대운하 건설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수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지 30년 만에 망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는 중국 왕조가 당나라인데, 그때 우리 고구려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권력을 딱 잡고 있을 때 연개소문 입장에서는요, 뭘 했는가 하니까 옆에 보니까 중국이 당나라가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를 강경한 정책으로 당나라와 대립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당나라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미리 방비하자 해서 천리장성을 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당나라와 이제 대립을 하니까 당나라도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 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당태종이 쳐들어온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최근에 작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안시성 전투죠. 안시성 전투. 양만춘 성주가 활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와 당나라의 안시성 전투도
우리 고구려가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수나라가 쳐들어온 적도 있고 당나라의 공격도 있고 이 공격들을 고구려가 다 막아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센 파도가 우리 한반도로 밀어닥쳤는데 이 파도를 고구려가 다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고구려는 7세기 초반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서 612년 살수대첩 그리고 645년 안시성 싸움 전쟁 치른다고 바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국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고구려가. 요게 7세기 초반에 고구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이죠.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신라가 이 당시에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있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신라 옆에 있는 백제는요 또 유명한 왕이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인데 이 의자왕에 의해서 신라가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백제 의자왕에 의해서 신라의 40여 개의 성이 함락이 될 정도입니다. 그때 이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이제 생각했던 정책이 뭐냐면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백제를 한번 견제해보고자 했던 게 신라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외교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춘추 있죠. 들어보셨죠? 김춘추. 이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가지고 한번 연합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이 김춘추가 어디로 가냐면 당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편을 먹어요. 동맹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나당동맹 또는 나당연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편을 먹고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견제하기도 하고요. 고구려를 막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나당연합이 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삼국통일의 꿈을 꾸기 시작하거든요. 진덕여왕이 죽고 난 이후에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뭐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게 김춘추 무열왕이죠. 그러면서 무열왕이 들어서면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 부대가 이제 삼국통일의 한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이 어디냐면 백제를 먼저 공격해요. 백제 같은 경우는 황산벌 전투 나당연합군 신라 김유신과 당나라 소정방 장수가 이끄는 그 당나라 연합부대를 이제 계백의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막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죠. 그러면서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당하면서 660년에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제 멸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나라 하나 남았죠. 고구려라고. 그러면 이 고구려는 어떻게 무너졌는고 하니 이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거의 뭐 맥도 제대로 못 죽이고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와 그리고 아들이었던 연남생의 권력 쟁탈전에 의해서 내부 분열이 엄청 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당나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당연합군이 밀어붙였을 때 고구려는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668년에. 그러면서 668년에 고구려 무너지고 그 전에 백제 무너지고 신라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한 거죠. 골칫 덩어리들을 다 없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나라입니다. 이 당나라는 한반도에 이제 신라 혼자 남았죠. 이 신라만 쫙 몰아내면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게 당나라예요. 그래서 간섭을 하는 거죠, 신라에. 근데 그 간섭이 싫었던 우리 신라는 당나라와
결전을 벌이기로 하죠. 그래서 어제의 동지였던 당나라가 오늘은 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당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우리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벌어진 매소성 전투, 그리고 저기 군산 근처죠. 서천 이쪽에서 이제 벌어진 기벌포 전투. 이런 수차례 많은 전투들을 우리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의 전개 과정을 쭉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신라와 당나라가 편을 먹었다. 나당 연합, 나당 동맹. 그 다음에 백제가 무너졌죠. 백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당 전쟁 이후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의 순서고요. 뭐 의의도 있죠. 고구려의 문화, 백제의 문화를 우리 전체 민족 문화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의의도 있고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뭐 역사책들을 쭉 보시면 한계점 해서 나오죠.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점. 아쉬운 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무방합니다. 아쉬운 점 뭐가 있냐면 신라 삼국통일 멋지다 잘했다. 근데 혼자 힘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외세를 끌어들인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를 끌어들였습니까? 그렇죠.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제 통일을 했다는 한계점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다 이겁니다. 평양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인데 대동강까지만 우리 신라의 영토가 된 거고 그 북쪽은 당나라한테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체의 통일이라고 볼 수 없고 불완전한 통일이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7세기가 정리가 됐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통일을 했으니 통일된 신라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